10월 4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국가의 안보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주어 터지고 정권에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 좀 잘 나가고 이렇게 하려면 한쪽에 확실히 붙어서 맹목적인 사람들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자, 시시비비를 가리고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나 태행적이거나 수구 꼴통적 기득권적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한국당도 비판하고 일부 우리 사회의 수구 기득권들의 행태나 그런 또 일부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니, 솔직히 말하면 저보고 누가 뭐 한국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도 몸을 보태야지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당이 수구 기득권 꼴통들과 결별하지 않는 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를 부를 일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현실 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저는 한국당을 보고 보수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보수의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해야 이 친북 자경 정권의 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 또 어떤 분이 황장수가 뭐 비트코인 부분을 북한이 유럽에서 바꿀라 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비트코인 북한에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했지 않냐. 제가 북한이 해킹 조직을 만들어서 사이버 부대로 해킹을 해갔다 했지. 비트코인 등을요, 암호화폐를요. 실제로 한국에서 틀린 회사들이 많은데 그게 다 북한이 틀었을 거고, 일본에서 비트코인 틀린데도 북한이 틀었을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북한에 정권이 주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거니와, 정권이 준다면 100달러짜리로 해서 달러로 주지 그걸 왜 비트코인으로 주겠느냐. 그때 만약에 비트코인을 줬다면 1비트코인에 2천 몇백만 원일 건데 지금은 700만 원인데 북한이 3분의 1 토막 남 부분을 왜 받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정확하게 비판을 하기 바랍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 또 두고 제가 잘못 발언했다라고 퍼뜨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들을 보면요, 자, 폼페이오가 7일날 일요일날 방북을 한다. 폼페이오가 방북을 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 간에,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와 북한 간의 모종의 딜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딜이 완성될 시점이니까 가서 빈손으로 올 일은 가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10월 달에 미국이 빅딜을 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미국 중간 선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은 중간 선거가 끝난 11월 6일 이후에 하고, 그 결과로 김정은이 서울을 이렇게 답방하는 행태로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일체히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소스는 청와대가 그렇게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쭉 퍼뜨린 걸로 보입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합뉴스에 보면요, 어제 저녁에 나온 한 5시경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에 청와대가 미국 11월 중간 선거 전에 2차 북미 회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이렇게 하게 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폼페이오 방북 시점이 예상보다 일러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렸다. 비핵화 종전선언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 실무 협상 후에
회담 날짜와 장소가 잡힐 거다. 연내 종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한테 연내에 종전회담 이 선언을 해주겠다고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지금 추정할 때는 판문점 선언의 개최 이 조건으로 연내에 종전 선언을 해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판문점 선언에 한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결정하는데 남의 나라 결정을 남북 간에 날짜를 박아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집도 아닌데 나무 집을 파는 것을 올 연말까지 집을 이렇게 매도한다. 이렇게 제3자 복덕방끼리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모든 대화의 조건을 딴 거 필요 없다. 종전선언을 올해 말까지 하고 가급적이면 평화협정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평화협정은 좀 어렵고 종전선언은 올 연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딜이 되지 않았으면 마치 빚을 갚을 날짜에 쫓기는 빚쟁이처럼 이제 그날 빚을 못 갚으면 장기 매매라도 시키겠다라는 채권 추심 조폭에 쫓기는 빚쟁이처럼 이렇게 연내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의 배경에는 분명히 뭔가가 코가 끼어서 걸려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이 정권은 판문점 선언을 해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의 본색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또 6.12, 6.13 지자체 선거에서 미북 회담을 성사시켜 승리할 수 있고, 또 지지율 상승 동력을 가지고 좌파 친북 정권을 연장시켜 갈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 정권이 목표하는 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정권이 판문점 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악마한테 영혼을 판 파우스트 같은 입장으로 해줬다고 봅니다. 연말까지 종전선언을 죽어도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바람을 잡으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제가 알기로는 결정된 바가 없는데 한국 언론에다가 지금 미국 중간선거 전에 미북 회담이 열린다고 알박기를 하고 종전선언은 거기서 합의를 이렇게 해서 이 중간선거가 끝난 11월 이후에 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걸 응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사실 정상이라면 2차를 했을 때는 종전선언까지도 그 자리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잖아요. 뭘 하고 따로따로 해요. 한 달 뒤에 할 거 합의됐으면 이왕에 다 해버리고 싶겠지요. 그런데 따로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했을 때 미국 내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광범위한 문제 제기나 또 분석, 비판들을 트럼프가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선거에 불이 옮겨 붙을까봐, 그래서 미북 회담은 알박기용으로 중간선거에 지금 연연하는 트럼프한테 알박기로 남북이 관철시키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한 고비를 넘기도록 우리가 도와줄 거니까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곧바로 종전선언을 해달라.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김정은이가 서울에 와서 이제 남북은 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남한의 안보 해체와 대북 경협 퍼주기를 시작하려고 합의가 되어 있다. 이것이 북측에 약속해준 합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야근 트럼프가 요리조리 북한을 11월 6일까지 핵이나 미사일로 사고 안 치고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갈라니까 지금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네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미북 회담을 해줄게. 여기서 우리가 마치 비핵화 하도록 하는 것처럼 쇼를 좀 해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선거 끝난 다음에
미리 합의는 우리가 비밀리에 해놓고 종전선언을 해주면 되지 않겠냐. 선거 이기는데 급급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도록 지금 이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맞춤형 알박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일환으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핵신고 리스트. 일단 이게 비핵화에 착수하는 시발점처럼 보이게 하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라도 북한이 실천에 옮긴다라는 의미에서 핵에 있어서는 영변 원자로 폐쇄 및 사찰일 거고, 세 번째로는 ICBM에 있어서의 북한의 역할, 그것은 이동식 발사대 해체로 지금 이야기가 모이고 있어요. 이 세 개입니다. 자, 세 개가 뭐라고요? 외웁시다. 이런 건 좀요. 첫 번째는 핵 리스트 제출입니다. 신고 리스트. 이거는 미국에다가 북한이 다가 아니고 영변하고 일부만, 지금 우리가 너네들한테 해결해 주려는 것만 제출할게. 해줄래? 그래, 그거는 받아주겠다. 지금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해오던, 누가 또 살라미를 물어요. 방송을 쭉 들으면 살라미가 뭔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얇게 썰어서 토핑하는 샐러드나 뭡니까? 피자 같은 데 위에 얹는 짭짤한 소세지를 살라미라 하잖아요. 아주 얇은 거요. 그래서 아주 얇게 썰고 있다는 거죠. 신고 하나를 한 방에 하면 될 거를 몇 토막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라미식으로 단계별로 부분적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이거의 이점은 뭡니까? 이 이점은요, 북한이 핵 신고를 하면 그 리스트가 가짜다라고 바로 미국에서 지적하고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 방에 다 신고하면 한 방에 가짜가 드러나서 미국 핵상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1차다 하고 깨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핵에 대해서, 핵시설에 대해서 손을 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북한이 자꾸 영변을 살살살, 공식적으로는 엄두도 내지 마라, 우리한테 뭘 얻어내려고 하지 마라, 아주 그냥 꿈 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영변을 정리해 줄 수 있다. 다만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고, 겉으로는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말고 중간 종전선언과 또 대북 제재 해제부터 하라고 지금 강경하게 나오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변 폐쇄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2차 미북 회담이 열리면 그 자리에서 이걸 발표하겠다. 영변 폐쇄하겠다고.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가는 명확하게 발표를 안 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6월 12일 날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참을 떠들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장을 갖다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다 했잖아요. 그걸 없애는데 지금도 다 없앴는지 안 했는지 그 뒤에 몇 번을 우라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거를요. 그러니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로 제가 볼 때 한 2년은 울가먹을 거라고 봅니다. 2년이면 상황 끝이지요. 자, 그래서 그 발표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해체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면 북한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까지 주장한 대로 비핵화가 선행돼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거 다 해라, 이거 다 한 거 확인한 다음에 우리 종전선언 해줄게 해야 될 건데, 트럼프라는 저 사람은 지금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폼페이오가 가서 갖고 오는 합의 내용 중에 중간 선거 전에 발표를 했을 때 이게 통할 거냐, 안 그러면 발표했다가 미국 조야에서 그걸 갖고 종전선언을 해줘, 말도 꺼내지 마라 하면 또 썩 발을 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한테는 매뉴얼에 의해서 정해진 원칙에 들어오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의 정치적 이점에 따라서 그걸 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요. 뭐라 하는가 하면 지금 매티스는 트럼프가 부르지도 않는다. 그래서 매티스의 목표는
잘릴 때까지 버티다가 잘리면 한번 들이받고 가겠다. 이런 생각일 거라는 거예요. 볼턴도 요즘 찾지도 않는답니다. 그럼 누구냐? 자, 폼페이오가 살짝 발을 빼다가 저것들 절대 비핵화할 놈이 아니다 하다가 또 요 근래 트럼프가 그래도 믿을 거는 폼페이오밖에 없으니 신복이 지금 폼페이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지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도 켈리 비서실장도 볼턴 NSC 보좌관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폼페이오하고 쑥닥쑥닥해서 밀고 가서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행정부의 백악관의 시스템과 의회는 뭐 하느냐? 자, 뭐 할지를 일단 끄집어내야 비판을 하지요. 밑에서 쑥닥쑥닥 하는 걸 갖고 미리 그냥 우려만 한다, 우려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수도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너 어쩔 거니까 그거 안 된다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의 비핵화의 의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이번의 목적이다라는데 이것도 또 별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을 하지 없다고 하겠습니까? 김정은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의 실천이 중요한 거죠. 근데 미국은 지금 점점 자기들 목표와 문턱을 낮추어 가고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미국도 스스로 북한의 비핵화를 지금 포기해 가고 있는 와중이라는 겁니다. 명분 때문에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절대 북한을 비핵화시키지 못합니다. 전쟁을 일으켜도 이란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중동을 한마디로 오일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뜨리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세일가스나 오일의 가격을 높이고 푸틴이 좋아하게 러시아의 오일 가격을 높이게 하지. 북한과 트럼프가 전쟁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별로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제가 거듭 이야기하듯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좀 심각할 정도로 지게 된다면 하원에서도 참패하고 상원에서도 한두 석 차이로 겨우 유지해 가는 상황이 된다 하면 트럼프는 북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 선거가 끝나면 언제 우리가 물밑으로 합의했냐는 듯이 북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바라보겠다면서 강경선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을 강경선회해서 트럼프가 한국의 일부 특봉들이 이야기를 하는 북폭을 하겠다라. 그래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끝장낸다.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트럼프가 지금 중국하고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게 정말로 끝을 보려고 작정하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참에 중국을 한번 꺾어버리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소리만 요란하지 중간선거 전까지 진짜로 끝을 보려고 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 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시진핑이 미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별로 안 높이고 뒤로 설거머니 빠졌잖아요. 아마 종전선언을 한다 해도 우리는 빠질게. 남북미 서있어 해라. 이러면서 우리는 북한 문제에 별 관련이 없다라고 뒤로 썩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노는 꼴을 좀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프로레슬링에서 서로 합을 다 짜죠. 내가 이 가격하면 너는 쓰러지고 내가 헤딩하면 너는 피를 좀 흘리라. 그래가지고 결국 게임은 내가 이기게 돼 있는데 니는 네 체면을 위해서 한 3분은 이렇게 날 열심히 펴다가 내가 얻어맞다가 막판에 너를 조질게. 이렇게 짜잖아요. 그래서 프로레슬링은 사기다라는 이야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미국에 뭐 WWE입니까? 프로레슬링 그에 깊숙하게 관여해서 프로레슬링 시합하면 링에 올라가서 막 떠들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이런 세계 국제 정세를 프로레슬링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트럼프 가족이나 핵심 척근, 키신저, 이방카, 쿠슈너 등이 중국과 깊숙하게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툭 하면 중국을 비판을 하지만은 그 비판이
정말 끝장을 볼 정도로 강한 것인가 의문이고요. 최근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량을 대폭 늘렸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8월 한 달간에 중국은 2,725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보냈다고 해요. 지난해 10월과 올 3월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2,000톤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가 약 21,690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이 작년 12월 결의에 의해서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정제유를 6만에서 6만 5천 톤으로 제한했는데 그 지금 3배를 벌써 상한선의 3배를 넘게 북한에 제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엔이 파악하고 있는 이 2만 한 1,700톤쯤 되는 이런 정제유도 일부라는 거죠. 유엔이 다 파악도 할 수도 없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2만 한 2,000톤 되는 이 정제유량보다도 훨씬 많이 북한에 주었을 거다. 그렇게 보자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 없이 중국은 안심하고 북한에 기름을 준다. 그럼 중국만 줍니까? 러시아도 주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각종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했을 정황이 여러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 자체가 가끔씩 가다가 독자 제재를 했다, 대북 제재 중국과 러시아 회사나 사람을 넣는다 어쩐다 하지만은 사실상으로 대북 제재에 크게 집중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자면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푸틴이 짜고 실질적으로 이 북한 문제를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미국 안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는 또 그들한테 겉으로는 우리가 좀 싸우는 척 하자. 그러면서 어쨌든 중간 선거까지는 좀 그래주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저놈들 떠들지 못하게 좀 너가 뒤에서 잘 해놔라. 대신 미국 너도 중국은 그러겠죠. 북한한테 대해서 선거 전에 한 만나주고 실질적인 발표는 선거 후에 하면 될 거 아니냐. 종전선언 그거 뭐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서 했다가 안 되면 취소하면 된다는데 뭐 그래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의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좀 올려주는 것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폼페이오를 보내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한답디다. 그래? 그러면 한번 이렇게 미국 내의 정치 상황을 보고 만나는 거는 중간 선거 전에 만나서 우리가 점수는 좀 따고 실질적으로 만나면 발표를 해야 될 건데 그 발표하는 상황에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쭉 발표해버리고 그 사이에 선거 끝나버리고 중간선거. 그럼 중간선거에 우리 점수 따고 그 이후에는 되든지 안 되든지는 또 시간 많으니까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신이 없는 부분은 뭔가 하면 만나서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를 발표할 때 그 파장이 지금 중간선거에 이상한 방향으로 혹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폼페이오가 비핵화에 대한 확약을 얻지 못한다면 폼페이오의 방북은 실패일 거다. 미북 관계도 교착 상황에 되고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릴 거다 하는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것이 그 진정성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 연쇄살인범도 순정이 있을 수 있지요. 예? 연쇄살인범한테도 진정성이 있을 수 있지요. 왜? 내 목표를 취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죽여가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손을 씻겠다라고 진정성을 보이는 척 할 수 있죠.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용서해주고 나면
비만 오면 또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못 이기고 또 죽여버린다. 그럼 마찬가지로 김정은이한테 진정성을 김정은 말로 확인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트럼프가 제대로 된 사람이고 폼페이오가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이번에 가서 김정은의 말이 아니라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뭘 갖다가 정말 실천하느냐. 자,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TL이라고 부르는 트레일러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갖다가 기자들 들어오고 전문가들 들어오라는 데서 폭파시켜서 다 날려버릴 거냐. 자, 영변 핵시설에 창간인가 전문가 오라 해서 이걸 갖다가 다 폭파시켜버리고 묻어버릴 거냐. 자, 미국은 또 거기에 지문을 운운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미국 사람이요. 엄청난 돈을 쓰고 엄청난 정보망과 IT망과 또 뭐 인공위성망, 뭐 도청망 등을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 미국의 이 정권이 전 세계를 지켜보면서 엄청난 정말 기술적 그리고 이 물리적 금전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뭐 하는 것 중에 깔끔하게 제대로 해외 공작을 하는 걸 봤습니까? 그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사고 방식이 굉장히 과학적이지 못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북한의 비핵화예요. 협상할 필요 없어요. 딱 정했어요. 유대인식으로 해야 돼요. 너네 먼저 하고 온나. 그리고 하고 온 다음에 우리가 그거 사찰할게. 검증할게. 자,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하면 불능화 조치는 다 해라. 그러고는 그 불능화 조치를 열흘 만에 다 해라. 영변에. 열흘 동안 불능화 조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한 보름 동안 가서 전부 시료를 채취하고 증거를 하겠다. 근데 불능화 조치는 묻어버리거나 날려버리는 것은 안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영변에서 만드는 핵의 지문, 그 이 트레일을 추적해 갈 수 있도록 발자취를 추적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간 딱딱 정해서 그거를 갖다가 11월 6일 이전까지 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종전선언 그 이후에 해줄 수 있다. 그거 아니면 그냥 보지 말자.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걸 기술적으로 따지고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말장난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은요, 복잡해지면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에 대해서 저렇게 허리멍텅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도 복잡해니까 이해를 안 하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뭐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깝게 여긴다라는 여론은 높아졌다. 그거는 북핵 위기가 있으니까 기댈 때는 그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미국에 알려지고 있는 여론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전국 1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10월 2일 발표한 2018 통일의식조사 내용이 이 보도에 의해 보도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을 가깝게 여긴다는 사람이 19.1%로 지난해보다 7.8% 증가했다는 거고,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상대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중국이 보복 조치, 사드 보복 같은 걸 하니까 그러겠죠. 자,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보는 응답은 32.8%로 중국에 대한 위협 46.4%보다 낮습니다. 주변국 중에 가장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미국이 47%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국민의 10명 중에 6명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하던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62.9%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지난해 41.9에서 54.6으로 올랐고 54.7%가 북한 정권을 신뢰한다라고 하고 77%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위협 인식은 56%로 전년보다 14.5%가 하락을 했고 북한의 인권이 82.3%가 심각하다면서
그래도 개선 방향으로는 46%가 남북 대화와 교류, 30%는 북한의 민주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64.4%가 만족해하고 자 그러면서 탈북민에 대해서는 이 중간 정도의 3 정도로 평가하면서 친숙도를 이렇게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체로 보면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알려졌을 때 서울대학이 조사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바라볼 때 한국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군사적으로나 이 압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문재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문재인이 참 이게 지금 잘 다루고 있다. 트럼프나 북한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67%인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일종의 사람은 시끄러운 것보다는 현상 유지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북한을 원론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 시끄럽고 좀 내가 귀찮아지는 그런 전쟁 위기라든지 협박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속셈이 있어서 저렇게 평화 공세니 비핵화 공세를 펴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북한이 바뀌고 있다라고 믿어보자라는 인식이 한미 간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 정권은 이걸 지금 악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방송 3사는 그건 뭐 사기에 가까우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발표하는 게 65%에서 61% 사이로 하면서 지난번보다 한 20%, 15% 정도 올렸어요. 추석 전에 북한 가기 전보다요. 그렇게 올린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남북 문제라는 것은 일종의 대세몰이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결집형 이슈라는 겁니다. 근데 민생이나 경제 같은 경우는 갈등의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집형 이슈는 순식간에 남 따라가지만은 또 한 두세 달 지나면 금방 빠질 수 있어요. 민생 경제는 한번 이렇게 어그러지면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집요하게 20%든 15%든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이 대세화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쭉 대북 프로세스를 갖다 놓고 10월 달에는 미북 정상회담, 11월 달에는 종전선언, 12월 달에는 김정은 서울 방문 등을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매달 한 건씩 더 터트려야 내려가는 자기 지지율이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면서 속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민생이나 경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고 더 골마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지율을 유지시켜 가면서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사이에 일정하게 알박기를 해놔버리면 이런 대북 이슈만으로 정권이 총선까지 주도권을 잡고 몰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재료들을 수많이 준비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문 정권은 지금 10월 달 미북 정상회담을 몰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갈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상식적으로는 적어도 중간 선거 전에 이걸 해줬을 때 상당한 화근을 갖다가 건드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쉽게 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또 한국이 지금 서로 짜서 하니까 뭘 갖다가 트럼프한테 이렇게 던져서 10월 달에 미북 회담을 하라고 꼬드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북 회담이 중간 선거 전에 열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